지난 일보 라이벌 풍원에 보내주신 만알못 구독자 나으들의 끈적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해봤나이다. 더 파이팅의 또 다른 주인공 일보 그 이상의 강함 전대미문의 6체급 세계제패를 실현할 더 파이팅 최고의 재능 천만후 다카무라 마모루의 라이벌 근황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한 임용사 서당캐 페이할꾼 한량총수입니다. 본 풍원에는 마모루의 최신 경기 승패를 비롯한 여러 스포일러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로 아직 경기의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구독자 나으들께 우선은 다음에 찾아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카무라 마모루한테 복서 인생 첫 다운을 선사한 일본 미드급 챔피언 야지마 요시아키, 국내에서 무려 6번의 방어전을 승리로 장식한 JBC 미드급 챔피언 야지마. 자신의 7차 방어전에서 마모루와 맞붙게 된 야지마는 건방진 시립 마모루에게 커리어 첫 다운을 선사하며 승리를 쟁취하는가 했지만 마모루가 다운 후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지 빡겜 모드에 돌입하여 기민하게 모든 공격을 흘려내며 파멸적인 어퍼컷 연타를 꽂아넣자 처참한 몰골로 KO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마모루는 일본 미드급 챔피언 등급. 아무리 경험 많은 챔피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는 마모루의 적수가 될 만한 선수는 감히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죠. 마모루 그 이상의 재능, 노력하지 않는 천재, WBC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브라이언 호크, 중량급의 무게가 느껴지는 위협적인 체격,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컨셉의 리얼 금태양화구, 오리지널 갱스터 브라이언 호크. 과거 칼과 총이 오가는 뉴욕 뒷골목에서 갱들을 맨주먹 하나로 개박살내며 무법자로 살아가던 호크는 우연히 그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스카웃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복서가 된 호크는 규칙과 심판이 있는 천국과 다름없는 안전한 링에서 사람을 패면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탐미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만 살인 허가증이 부여됐다고 느끼며 그 흔한 연습도 고난의 감량도 한 번 없이 오직 압도적인 재능만으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호크는 이후 일본 여자가 맛있다는 말을 듣고 먹기 위해 입국했다는 망언과 함께 압천을 후리는 락그란 도발을 시전하며 20전 20승 17KO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WBC 주니어 미드급 챔피언 브라이언 호크는 자신의 첫 번째 방어전 상대로 당시 최악의 컨디션이었던 도전자 마모루와 대결을 펼칩니다. 호크의 펀치는 복싱이 아니라 단순한 폭력, 자신을 상징하는 세간의 평가에 증명하듯 경기 초반 호크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믿기지 않는 경기 운영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복싱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변칙적인 공격들을 퍼붓는데 스탠스가 마치 게임을 하는 듯 로프를 잡거나 상체를 완전히 눕힌 자세에서 몰아치는 장난같은 펀치 한 방에도 의식이 날아갈 정도의 파워가 실려있자 막강한 맷집을 자랑하는 마모루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경기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차 호크의 변칙성에 적응하게 된 마모루는 서서히 반격해 나가며 역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 했지만 무리한 감량의 여파로 인해 6라운드부터 호크의 일방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힘, 쫓아갈 수 없는 스피드를 가진 게으른 천재 호크의 연타에 마모루의 인생 첫 패배가 깊게 드리워진 그 순간 자신을 받쳐주는 동료들의 응원 그리고 호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마모루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복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방된 마모루는 복싱을 통해 단련해온 경험과 복싱을 하는 동안 숨겨왔던 파멸적인 야성을 결합시킨 무자비한 연타를 때려박았고, 그렇게 호크는 뒷골목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다운됩니다. 그렇지만 챔피언은 챔피언. 호크는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시그니처 기술인 스웨이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자세에서 튀어나오는 변칙 플레이로 맞서지만 결국 마모루의 카운터에 무참하게 깨집니다. 이후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서지만 결국 피를 한가득 토하며 패배하면서 마모루에게 첫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건네주게 되죠. 그렇게 마모루에게 벨트를 빼앗긴 뒤에는 나이도 어린 놈이 이 약물고 재기하기는커녕 복서 인생 단 한 번도 노력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날먹 인생 유리멘타인지라 마모루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줌 질질 싸는 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력하는 천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완벽한 복서, WBC 미드급 세계 챔피언 데이비드 골든 이글. 아마추어 시절 무패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뒤 프로 무대로 건너와서 고작 15경기 만에 WBC 미드급 세계 챔피언을 거머쥔 데이비드 골든 이글. 자신의 복싱 인생에서 최대의 호적수라고 생각했던 호크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린 마모루에게 흥미를 느끼게 된 완벽한 복서. 호크 그 이상의 재능을 갖춘 노력하는 천재, 정통 엘리트 복서. 이글은 마모루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복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내지르는 정점에 도달한 파워, 스피드, 테크닉으로 무장하여 원투 콤비네이션만으로도 상대를 가드제 파괴시키는 인파이팅, 아웃파이팅 모든 스타일에 동달한 정통 오소독스 스타일을 구사하는 복싱의 완성. 17전 14승 14KO 무패의 WBC 미드급 챔피언 브라이언 호크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미국의 황금 독수리 데이비드 골든 이글이 일본의 매 다카무라 마모루를 상대합니다. 경기 초반 이글은 평소처럼 상대의 리듬을
흐름을 파악하며 침착하게 정석적인 콤비네이션으로 마모루의 체력을 소진시킵니다. 그렇게 화려한 한방에 의존하지 않고 극한으로 단련한 테크닉을 바탕으로 사각이 없는 집유와 펀치 세례를 퍼부으며 이글이 서서히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려 하자 마모루 역시 회심의 바디블로를 꽂으며 반격해보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글이 또다시 카운터를 역으로 꽂아 넣으며 우직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이글의 눈빛에 마모루는 순간 일보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렇게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지속되면서 커팅으로 인해 마모루의 눈가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글은 호적수와의 경기를 닥터스톱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에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마모루의 상처 부위를 의도적으로 때리지 않았고, 이에 개빡친 마모루는 이글의 눈가에 난 상처만 노리며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에 이글은 자신이 아니했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마모루의 상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특기인 원투펀치 연타로 두 눈의 시야를 모두 잃은 마모루를 몰아붙이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마모루와의 근접전으로 인한 데미지 누적과 자신의 예상을 아득히 초월한 수준의 피지컬로 무장한 마모루가 이글의 발을 보고 관장의 밑을 떠올리며 내지르는 펀치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면서 이글은 WBC 미드급 챔피언 벨트를 마모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호크 그 이상의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이글이었던지라 언제나 오만함을 자랑하는 마모루라 할지라도 이글이 쓰러진 것도 모르고 펀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지르는 마모루의 처절한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참고로 이글의 은퇴 묘사는 없으며 마모루가 6체급 재패를 위해 계속해서 체급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대결은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더 파이팅 최초 동체급 내 세계 챔피언 대결을 펼친 WBA 미드급 챔피언 리처드 바이슨.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운 복싱이 어느 순간 꿈이 되면서 아마추어로 복서 커리어를 시작한 바이슨. 하지만 복서 인생 첫 패배를 시작으로 올림픽 예선에서조차 같은 상대인 이글에게 내리 2연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바이슨에게 있어서 이글이란 존재는 콘크리트 빌딩 위를 고고하게 날개짓하는 황급빛 독수리로서 열등감을 품게 만드는 원흉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이후 바이슨은 눈부신 황금에 도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듯이 노력한 덕분에 WBA 미드급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일생의 목표였던 이글이 동양의 웬 변태에게 패배하게 되고, 이에 격노한 바이슨은 찬탈당한 자신의 황금을 되찾고자 마모루와 통합 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됩니다. 정밀한 발재간과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풀리컷 잽으로 상대방의 리듬을 깨트리며 상대 스타일에 맞춘 유연한 전술과 저돌적인 맹공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히트맨 스타일의 본고장, 디트로이트 출신의 들쏘답게 히트맨 스타일의 정수를 구사하죠. 그렇게 경기 초반 바이슨은 세계 최강급 풀리컷 잽으로 마모루를 압박합니다. 본래 풀리컷 잽은 마시바처럼 빠르고 변칙적인 궤도로 상대를 갉아먹는 견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챔피언 바이슨의 풀리컷은 마모루의 견고한 가드를 뚫어버릴 만큼 묵직한 파괴력까지 겸비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매의 눈을 가진 마모루조차 더킹과 패링으로도 쉽게 공략하지 못했고, 점차 기어를 올리는 바이슨의 맹공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 복싱의 모든 기술을 구사하는 마모루답게 즉석에서 똑같은 풀리컷 잽으로 응수하자 바이슨은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카운터로 대응. 그러자 마모루가 곧장 카운터까지 그대로 카피해버리자 바이슨은 정신적으로 크게 당황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접전으로 바이슨을 유도하지만 바이슨 역시 냉철한 들쏘답게 타고난 동체 시력으로 유효타를 허락치 않으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지만, 종각에는 서로가 크로스 카운터를 허락하며 두 사람 다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대결의 최종 국면에서 바이슨은 마모루를 모든 걸 앗아간 도둑놈에서 자신을 전율케 하는 적수로 평가하며 혈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달려들죠. 마모루의 다리 부상을 간파한 바이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심에 레프트를 장렬시키면서 마모루를 몰아넣고 레프트를 크게 날리지만, 최후의 순간 정신을 차린 마모루가 상대의 왼손을 날림과 동시에 스피닝 펀치를 꽂아 넣으며 WBA 미드급 벨트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바이슨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경기 패배 후 마모루라 쓰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올마이티 라고 말하며 존중을 표한 것을 보면 꾸준히 현역은 이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작품 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은 챔피언이 바로 바이슨입니다. 알프에게 패한 일보 다음 에피소드이니만큼 마모루가 조금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 극적인 상황과 함께 매너리즘에 빠져 마탱이가 간 작가의 컨디션까지 겹친 탓에 마모루의 앞선 상대들과는 비교되게 캐릭터 외형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실력에 비해 너무 단조롭게 그려진 비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마모루 그 이상의 우월한 피지컬, WBC 슈퍼 미드급 챔피언 키스 드래곤. 아버지도 어머니도 스스로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나고 자신 역시 생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남겨진 단 하나의 동전에 인생을 걸고 배팅한 게임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해내며 자신이 행운의 여신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면서 키스는 다시 살아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 덕분에 마자카 복싱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통한 극한의 심리전, 오소독수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결정전 순간에 사우스포로 전환하는 예측할 수 없는 다변화된 공격 패턴, 독보적인 분석력과 타고난 반응 속도로 자신의 거리에서 빠른 발놀림으로 스위치 히팅을 극대화시켜 상대를 몰아죽이는 키스 드래곤. WBC 슈퍼 미드급 챔피언이 된 이후 타카무라 측의 제안에 맞춰서 25전 24승 21KO 1무 0패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WBC 슈퍼 미드급 챔피언, 맨하튼 지하세계의 지배자 데몬킹 키스 드래곤이 일본에서 불운에 시달리는 도전자 타카무라 마모루를 상대합니다. 두 사람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격렬한 펀치를 교환. 드래곤은 마모루에게는 어떠한 전략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드래곤은 다음 라운드부터 링 중앙에서 난타전을 유도하여 자신의 본 스탠스인 사우스포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악마의 왼손으로 마모루의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하죠. 더하여 판정과 마모루의 컨디션까지 축복받은 자신에게 웃어주면서 드래곤은 깔끔한 연타로 마모루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 마모루를 상대로 크로스 펀치를 교환하면서도 쉴 새 없이 몰아붙이며 드래곤은 승리를 거머쥐는가 했지만 배심의 레프트가 닿지 않으면서 체중 제한의 압박에서 해방된 마모루의 묵직한 라이트에 의해 KO 당하면서 마모루는 WBC 슈퍼 미드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며 새 체급 석권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결은 드래곤이 마모루의 피지컬을 상쇄시킬 강점을 가졌던 것과 추격하긴 했어도 드래곤 특유의 어두운 서사 등 연재 시간을 오래 잡아먹여 빌드업한 만큼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 시합 내용이 사실 너무 뻔해서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던 대전 상대 중 하나죠. 라이벌 풍월이 조금 짧았기에 Q&A까지 하고 마모루 라이벌 풍월 마무리해보죠. 마모루만 유독 국내 라이벌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마모루가 중량급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급 풀 자체가 극히 적은데 경쟁력 역시 낮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 역시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체육관 후배들을 미친듯이 괴롭히고 숨쉬듯이 여자를 희롱하는 모습이 자주 나와서 그렇지 사실상 리카우도급의 재능을 가진 복서입니다. 압청관장이 처음 발견한 그 순간부터 마모루는 이미 재능만으로도 국내 챔피언이 가능한 수준이었기에 당연히 일본을 넘어 아시아에서조차 비슷한 수준의 선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마모루의 6체급 재패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 185.4cm, 리치 189cm, 평체 대략 90kg 전후의 피지컬을 가진 마모루는 국내에서는 미드급으로 프로 복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첫 국제 챔피언은 주니어 미드급부터 쟁취했지만 보통 실제로 중량급에서 활약하는 챔피언들은 카넬로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107cm 후반대이며 헤비급까지 가면 107cm 중후반에서 109cm 초반 정도입니다. 즉 피지컬만 놓고 봤을 때도 헤비급까지 월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피지컬이라는 것이죠. 더하여 실력 역시 천하천 이내의 영역입니다. 순수 재능만으로도 국내 챔피언이 가능한 수준인데 좋은 스승과 승부욕까지 갖췄죠. 이제는 여기서 노력하지 않는 천재 호크는 물론 챔피언의 이상향 이글까지 잡아내면서 유연한 경기 운영과 경험까지 더해졌으니 어쩌면 헤비급이라는 자신에게 가장 이상적인 체중에서 어떤 폭발력을 보여줄지 어떻게 KO를 장식할지 기대만 하면 되죠. 하지만 극적인 요소를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마모루의 망막박리는 자카테아로 인한 양눈박리 아님 리리 크크 같은 농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니까요. 망막박리 떡밥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마모루의 망막박리 떡밥도 진짜 오래된 떡밥이긴 합니다. 마모루가 호퍼의 급호포를 수락한 것, 항상 압청관자에게 자신의 감량이나 리게임과 상관없이 타이틀 매치로 최대한 빨리 경기를 잡으라고 압박하는 것, 라이벌들이 마모루의 약점을 오른쪽 카드로 분석하는 것, 무엇보다 마모루의 오른쪽 눈을 박리로 인해 실명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그려내면서 사실상 시기의 문제지 오피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떡밥이죠. 그래서 이 떡밥으로 인해 6체급 재패의 마지막 관문인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패배하거나 승리 후 최종적으로는 눈이 실명된 것으로 묘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모루의 인생 매치는 뭐라고 보시나요? 마모루의 인생 경기는 단언컨대 첫 국제전 챔피언에 등극한 포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힘들었던 경기는 이글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의미가 깊은 경기는 보크전이 맞습니다. 마모루라는 천재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마주한 자기 이상의 재능, 노력 하나 없이 일궈낸 챔피언 벨트, 복싱 무대에서조차 오로지 자신의 천부적인 싸움 솜씨에 의존해서 싸우는 시합 스타일까지. 만일 압천간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마모루 역시 호크 같은 선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와 동료인 상대에게 패배하기 직전까지 몰렸다가 자신의 천부적인 싸움 재능과 복싱 연습을 통해 단련돼 노력을 폭발시켜서 승리를 쟁취해냈으니 가장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캐페 오빠, 마모루 결말도 내 피셜 한번 부탁드려요. 현 시점에서 마모루는 더 파이팅의 더블 주인공을 넘어 일보 그 이상의 팬덤과 상징성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작가인 조지 센세가 더 이상 흑화하지 않는 이상 내일의 조 빠도리이니만큼 적어도 마모루만은 세계 재패를 끝으로 결말을 맺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작가가 워낙 내일의 조 광팬인지라 주인공인 일보의 경우라면 내일의 조의 결말을 대입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더 파이팅 복서의 상징 마모루 이기에 세계 정점에 오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도 되지 않나 하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 선은 인간인 채로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의 땀도 함께 세계로 데려가주마. 2025년 9월 현재까지 WBC 주니어 미드급 챔피언, WBC WBA 미드급 통합 챔피언, WBC 슈퍼 미드급 챔피언에 등극하며 세 체급 석권을 실현시키며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6체급 재패라는 전설까지 절반밖에 남지 않은 일본의 매 타카무라 마모루 라이벌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